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이서구 부장과 함께하는 돈이 되는 뉴스 코너로 가겠습니다. 이서구 부장님 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부터는 돈이 되는 뉴스를 가지고 오셔서 뉴스 속에 결국은 종목을 찾아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고민들이 많은데 오늘은 어떤 뉴스를 주목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번 주부터는 새롭게 하나의 뉴스를 통해서 거기에서 파생돼서 투자에 어떤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가, 바로 그렇게 그런 프로로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 동안에 정말 뉴스는 다 뒤져봤습니다. 눈이 좀 빨가시네요. 네, 다 뒤져봤는데요. 네. 그러면 지금 제가 준비한 뉴스를 하나씩 차근히 보면서 여기서 아이디어를 어떻게 찾아 나가는가, 그 부분부터 체크를 해나가겠습니다. 네. 화면을 잠깐 보시죠. 첫 번째 뉴스입니다. 장마, 대기업 휴가 끝나는 다음 주 전력 최대 고비. 바로 요 뉴스가 있었습니다. 무덥죠? 오는데도 엄청 덥더라고요. 기사에서 다음 주라고 하는 건 이제 이번 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예. 다음 주. 이번 주가 아니고. 그래요? 예. 휴가가 요번 주까지 진행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많은 회사들이라든가 공장에서 약간은 어느 정도는 좀 덜 쓰게 되죠. 네, 그러면서 네. 휴가가 다 갔다 휴가 오니까 끝나면, 에어컨을 엄청나게 쓰게 되죠. 네. 그러니까 다음 주가 최대 피크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두 번째 뉴스 플로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월 중순 전력 위기 전망. 정부의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다들 아시는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약간은 누그러져 있었죠. 왜 그럴까요? 장마 때문에 그랬는데요. 이 장마가 이번 주 지난 주말을 끝으로 장마가 거쳤다라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이러한 전력과의 싸움이 정부에서도 나타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었나 지난 주말 때에 찾아봤더니요. 정부에서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그 대책에 대한 뉴스를 잠깐 보시죠. 네, 여러 가지 만 간략하게 한번 보시죠. 전략량 관련 정부의 정책, 발음이 좀 어렵네요. 네, 내주부터 전력 사용 의무 감축을 하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 시장에서 많은 흐름이 있지만은 무더위로 인해서 전력난이 가중됐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러한 움직임들이 주식시장에 회자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앞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은 정부에서 내놓은 자료를 잠깐 보시죠. 8월 전력 수급에 대한 전망인데요. 잠깐 보시죠. 네, 7월 4주부터 시작을 해서 두 번째 주 최고 피크를 치고 지금 4주, 5주 넘어가는데 이러한 뉴스 가운데 9월까지 무더위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전력난에 대한 부분은 9월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오늘도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고는 있지만은요, 이 9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계속 회자되는 이런 흐름 안에 주가의 흐름은 유동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전력 부족 사태가 예견되는 특별히 올여름입니다. 전력 관련된 뉴스를 뽑아주셨습니다. 관련 테마로는 어떤 게 있나요? 네, 돈이 되는 아이디어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에너지 전력과 관련된 정부 시책,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원전 부품에 좀 비리가 있으면서 많은 원전이 가동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블랙아웃에 대한 뉴스도 심심치 않게 등장되는데요. 이 블랙아웃에 대한 우려,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관심 테마가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스마트 그리드라고 알고 계시죠? 그리고 두 번째, LED, 그리고 세 번째, 전력 설비, 그 다음에 전력 저장 장치, ESS라고 하는데 이 네 개 관련 테마가 이 무더위와 전력난과 같이 엮어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씩 요 네 가지 테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스마트 그리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죠. 화면을 잠깐 보시면은요. 전반적인 스마트 그리드의 개념들을 설명을 드린 건데요. 가정이 있고요. 발전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력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스마트 그리드란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전기 사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 인해서 저장 장치까지 이용을 하면서 어느 때 전력 소비가 작아서 그때 전력을 소비하면 싸게 쓸 수 있다. 그리고 어느 때 전력 소비가 많기 때문에 그때 전력을 소비를 하면
비싸게 전력을 사용한다. 이것을 쌍방향으로 공유함으로 인해서 스마트 그리드가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LED 관련해서는 정부의 시책도 나왔죠. 에너지 효율에 따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백열 정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력이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ED도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력 설비, 누수가 많습니다. 노후화가 많이 되었죠. 전력 설비들이. 그렇기 때문에 교체 수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 전력 설비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 스마트 그리드 향후 전망 개념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ESS, 지금 전기차 관련해서도 많이 회자가 됐었는데요. 전력 저장 장치라는 부분이 왜 중요하느냐. 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리 저장을 해놨다가 심야 시간대라든가 전력 소비가 작을 때 쓴다라면은 미리 저장을 해놨다가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 사용하는 시간에 쓴다라면은 그것도 효율화를 가져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분야에서 우리가 초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요. 스마트 그리드라는 그런 테마 쪽에서 초점을 잡겠는데요. 이 스마트 그리드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미래 전력 관리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난 정부부터 지금 박근혜 정부까지 계속 정부의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능형 전력망 협회, 바로 이 부분에서는 2015년까지 신설 분야에서 2조 3천억 원, 제조 분야에서 4조 6천억 원, 서비스 분야에서 4,600억 원 규모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성장성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세계적인 글로벌 업체죠. 프로스트 앤 설리번이라는 리서치 업체가 있는데요. 바로 이 리서치 업체에서는 2017년까지 이 연성장 28%의 성장을 기록할 것이다 라는 자료까지 내놓은 부분이니까요. 이 스마트 그리드 쪽에 초점을 맞추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자, 전력난과 관련된 그 투자 아이디어인데요. 네. 뭐 LED나 전력 설비, 저장 장치, 또 스마트 그리드. 가장 이제 관심 있는 게 스마트 그리드고 역시 이서구 부장님도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 주목하시는데 스마트 그리드 관련 기업들은 어디가 있나요?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죠.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 지금 대표적인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부분 지금 현재 화면에서는 코스닥의 종목들입니다. 첫 번째로 포스코 ICT, LS산전, 광명전기, 누리텔레콤, 비치로셀, 옴니시스템, PS텍. 그런데 오늘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이 종목들이 오늘 많이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어떻게 될 건가가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가운데 어떤 종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한가? 이것이 필요할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월 달까지 무더위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피크를 칠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블랙아웃에 대한 뉴스와는 9월 중순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현재 상승을 좀 하지만은요. 아직까지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들 종목에서 선별해서 옥석을 가려야 되겠죠. 그 종목 가운데서 한 종목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종목이 있는데요. 오늘은 포스코 ICT에 대해서 탑픽 관심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가운데도 여러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또 어떤 기업에 관심을 가질까 궁금한데 좀 압축을 했습니다. 그럼 포스코 ICT에 대한 경쟁력이나 전망을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포스코 ICT에 대해서 집중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력난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사업 영역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점차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 수급 부분에서 상당히 우호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씩 풀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부분, 현재 전력난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사업 분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서서 관련 업종 테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로 스마트 그리드, LED,
전력 설비, 에너지 저장 장치 이렇게 네 가지 분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포스코 ICT가 이 네 가지 분야에 다 걸쳐서 사업 영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 그리드. 제가 초점을 맞추는 스마트 그리드. 바로 이 부분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느냐. 대표적으로 CNIT라는 IT 솔루션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스마트 그리드, 즉 지능형 전력망을 기반으로 해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하는 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IBM과 더불어서 MOU죠. 양해각서를 체결을 하고 있는데 상품화를 하반기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IBM과 더불어서 글로벌적으로 좀 매출이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 LED 관련해서도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잠시 놀라실 분들도 있으신데요. 자회사로 포스코 LCD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이 포스코 LCD LED죠. 포스코 LED. LED 조명 제품은 물론 조명 시스템 구축 제어 솔루션 관련 LED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회사의 효과로 LED 관련 분야에도 진출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의아하실 부분,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뉴스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6월 일본 배터리 제조 및 판매 업체인 에디슨 파워, 상당히 유명한 업체인데요. 여기와 더불어서 일본 내 에너지 저장 시스템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라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스마트 그리드, LED, ESS라는 현재 전력난에 필요한 다분야의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향후 향후 실적에 대한 부분을 잠깐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네. 이 부분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 그리드 쪽으로 좀 테마를 압축했잖아요. 근데 네. 지금 말씀하신 포스코 ITC는 또 뭐 LED, ESS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실적하고 전략하고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에요. 예. 네네. 그러면 실적 부분을 잠깐 보시죠. 현재 보시는 부분은요. 지금 연결 재무제표입니다. 가만히 보시면은요, 매출액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하단부 보면은요, 영업이익이라든가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 순이익 모두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앞서 말씀드린 사업 분야가 성장성에 맞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점진적으로 지금처럼 실적이 좋아지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 들어서 점차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4분기가 최대 호황을 누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2012년 3월, 6월, 9월, 12년 지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인데요. 매출액이 하반기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죠. 올해도 예상치, FN 가이드의 예상치로 놓고 보면은요, 하반기로 갈수록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밑에 보면은 당기 순이익도 4분기로 갈수록 호황 국면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전략난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은 하반기 들어서 실적이 호황기로 갈 수 있다. 바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현재의 실적도 상당히 우호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수급에 대한 부분을 잠시 보시겠는데요. 수급 부분 잠깐 차트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쭉 말씀하십시오, 그냥. 예. 네, 기관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지금 하단부 기관의 매수세가 최근에 강한 매수세를 보이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잠시 그러면은 화면을 보시면서 투자 전략과 더불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가가 이제 한 8,000원대에서 지금 10,000원대까지 올라왔어요. 네. 지금 나오네요. 예, 수급 동향인데요. 지금 하단부 보면은 기관의 동향입니다. 1월부터 나온 수급 동향과 주가의 흐름인데요. 맨 아랫부분이 기관의 동향입니다. 횡보상에서도 강한 매수세 들어왔고요. 다만 전 고점인 7, 8,000원대를 강하게 돌파할 때도 기관의 매수세가 빨갛게 강하게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흐름에서 놓고 보면은 수급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주가 흐름과 향후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간략하게 압축할게요. 예. 월봉의 흐름입니다.
고점을 이었습니다. 저점을 이었습니다. 삼각 수렴형입니다. 여기에서 위로 돌파를 했네요. 중기, 장기적으로도 이제 시작점일 수 있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봉으로 놓고 봐서도 최근에 이런 상승세는 앞서 보신 것처럼 기관의 매수세에 동반된 흐름이기 때문에 향후 전망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전략에서는요. 9,500원 선에서 10,000원 선, 즉 지금 가격 이하면은 평균 가를 맞추면서 밴드로 놓고 분할 매수로 접근을 권하겠고요. 손절가는 전 저점이 무너지는 8,500원을 종가상 이탈하면은 손절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에서 잠시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면요. 1차 목표가는 13,000원, 2차 목표가는 15,000원으로 제시를 하면서 한번 요번 주 당장 이 상승으로 수익이 나기보다는 이번 주 한 종목 조금씩 모아서 다음 주 이후에 상승을 한번 기대해보는 전략 이렇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돈이 되는 뉴스 IBK 투자증권 분당 지점 이서구 부장이었습니다. 오늘은 포스코 ICT를 관심주로 꼽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